며느리와 잘 지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딸처럼 대해보지만 마음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잘해주려 해도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지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눠보려 합니다.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지. 딸처럼 생각해. 하지만 정말 며느리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할까요? 며느리는 아들이 사랑한 사람일 뿐 내가 선택한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분명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명절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도 모른 척하거나 이름을 부르며 부담스러운 기대를 하는 일.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 며느리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딸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저 며느리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며느리도 사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애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며느리는 첫 명절에 시댁에 방문해 최선을 다해 웃고 설거지도 하고 눈치도 보며 움직였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는군요. 며느리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믿어주는 건 그것이 시작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태도.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요즘 집안일은 좀 하니? 이런 말들 걱정과 애정이 담겼을지 모르지만 며느리에겐 부담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만큼도 못하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말보다 눈빛, 말보다 미소, 그리고 말없이 보여주는 배려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름다운 거리 두기.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더 큰 편안함을 줍니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절마다 오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명절에 전화 대신 조용히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며느리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 공간은 신뢰의 씨앗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간섭이 많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방식대로 해. 나는 믿어.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왜 항상 시어머니만 참고 배려해야 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조심조심 말도 골라 하고 명절 때마다 내가 다 준비하면서도 나서는 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먼저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가족이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도 알아버린 나이니까요.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결국 더 따뜻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아직 불편하게 느낀다 해도 나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품고 싶기에 오늘도 조심스레 마음을 내밉니다.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엔 시어머니를 싫어라 하는 많은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너그럽고 지혜로운 시어머니들이 훨씬 많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옆에 조용히 바나나 하나와 메모 한 장을 두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렴. 그 짧은 말에 며느리는 늘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시어머니가 조용히 꽃다발과 함께 문자를 주셨습니다. 처음 너희 둘이 손잡던 날 기억나네.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그 진심에 며느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오늘 우리 집 귀한 손님이야. 그냥 앉아 있어. 며느리는 너무 고마워. 눈치 보며 결국 설거지를 도왔고 이후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렵게 취업했을 때 시어머니는 손수 미역국을 끓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견해서 내가 다 눈물이 나네. 그날 며느리는 미역국보다 더 뜨거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쳐 보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말없이 손주를 데려가 하루 종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 오늘은 너만을 위한 날이야. 푹 쉬어. 며느리는 처음으로 마음 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 김치찌개가 내 덕분에 살아났구나. 진심이 담긴 그 칭찬은 며느리에게 평생 기억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그리고 직접 연락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내 아내의 방식도 존중해줘. 엄마도 믿는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느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던 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덮어주며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널 걱정하는 사람 여기 있어. 그 조용한 손길에 며느리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며느리를 감동시킨 이 10가지 사례처럼 따뜻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며느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결국 마음에 남고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랑한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그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단 기다려주세요. 묵묵히 곁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먼저 다가올 그 미소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나답게 조용히 응원하는 시어머니가 되기로 합니다. 사랑보다 가까워지는 힘, 그것은 존중입니다. 당신이 따뜻한 시어머니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